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안경환 내정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고 나니까 화살이 조국 수석한테 간다는 거예요. 검찰 내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청와대 메시지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그 정도의 급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쉽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축출하는 방식이 정말로 최동욱식으로 사생활 털어가지고 낙마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언론이나 주요 어떤 정보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합작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 버전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게 최소한 2개다. 요거는 이제 다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나올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동욱 수법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거잖아요. 난 저는 지난 정부가 되게 정말 신기한 게 그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최동욱 때도 그게 조선일보였고요. 네. 지금 현재도 조선일보란 말이에요. TV조선. 네. 그러니까 같은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털어대면 사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배견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혼인 무효 소송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이 부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2년 전 혼인 무효 소송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제입니다. 과제. 근데 조국 수석이 그렇게 그들한테 눈에 가시일까요? 가시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검찰 출신이라면 이런저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끈은 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다 경력이 뭐 완전 지금 검찰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르면 진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조국 수석이. 이 생각이 없다는 뜻은 뭐 다른 이렇게 뭐 포석을 두고 이게 아니라 진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검찰이 보기에. 그러니까 찍어내고 싶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엄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이 야당으로부터 집중 타겟으로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움츠러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없어요. 없고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적극적인 여당의 여당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검찰 개혁이 사실은 정권 교체 전에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권력도 워낙에 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 말처럼 누워서 수술 당해준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당연하죠. 그 기득권의 내용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검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이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어려운 싸움인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은 검찰 민주화해야 될 시점에 검찰 독립을 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사실은 검찰 내부 개혁의 내용이 검찰의 문민화, 문민적 통제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화하겠다는 거라 이 부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왜 검찰 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강금실 장관을 판사 출신을 보낸 것도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때는 검찰 독립의 방점이 찍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내부 적폐가 그대로 온전해서 결국은 그 검찰의 칼끝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경환 내정자가 뭐 낙마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노회찬이든 이재명이든 아니면 민주당에 이 검찰개혁 해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해철이든 우윤근이든 아니면 뭐 겉으로 논 건 하지만 진짜 일을 야무지게 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박범계도 예, 박범계 의원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만은 확실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공작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도
검찰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 나중에 이제 그 여자랑 가늠한 사람이 예수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조직이 저는 검찰이라고. 그렇습니다. 더킹 보셨죠? 네.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야무야 가다 보면은 막 2,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무한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꽂는 게 중요한데요.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 그 임명 진짜 잘했다 싶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일밖에 안 하셔서 정말 제 과예요. 이상하게 같이 묻어가시네. 인정, 아니, 인정. 진짜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꼽잖아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꼽아놓고 보고받으시면 되죠. 김상조 위원장이요. 보니까 낙하산처럼 내려간 사람이 아니라서 취임식 하는 순간부터 밖에서 수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처음으로 앉기도 전에 서류부터 꺼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 그 참여연대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 킬당하고 그 킬 당할 때마다 비수를 하나씩 착착착 품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뭐 사생활적인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네. 안경환 후보자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겪을 일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였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겪을 일이었다고 저는 보긴 하니까 이렇게 우리들끼리 의기소침해지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막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막 뭐 네, 큰일 네. 날 것 같고. 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조국 수석이 화살이 향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실제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이제 가동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전해철 의원인가 청와대가 지금 인사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인사 시스템을 되돌리는 과정에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사실은 그게 정확한 말인데. 그게 전해철 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말기에 민정수석해서 그 인사 시스템을 관장해본 얘기고요. 그때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민사회도 들어가고 그런데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이죠. 청와대 가면은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 맞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최민희라고 박근혜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을 검증하는데 흠집이 나와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쵸? VIP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반대로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린 상향식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네. 그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 가면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들 그 비서관하고 밑에 행정관하고 착 체계가 짜여져 있질 않은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가 없어서 생긴 일들이라 이거를 조국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그렇죠. 네, 닭 잡는 데 쓸 칼, 소 잡는 데 쓸 칼을 닭 잡는 데 쓰고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이 총선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뭐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털어대면 사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배견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혼인 무효 소송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예, 이 부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2년 전 혼인 무효 소송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제입니다. 과제. 근데 조국 수석이 그렇게 그들한테 눈에 가시일까요? 가시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검찰 출신이라면 이런저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끈은 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다 경력이 뭐 완전 지금 검찰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르면 진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조국 수석이. 이 생각이 없다는 뜻은 뭐 다른 이렇게 뭐 포석을 두고 이게 아니라 진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검찰이 보기에. 예, 그러니까 찍어내고 싶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엄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이 야당으로부터 집중 타겟으로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움츠러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없어요. 네. 없고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적극적인 여당의 여당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검찰 개혁이 사실은 정권 교체 전에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권력도 워낙에 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 말처럼 누워서 수술 당해준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당연하죠. 그 기득권의 내용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검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이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어려운 싸움인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은 검찰 민주화해야 될 시점에 검찰 독립을 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소용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도 검찰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 나중에 이제 그 여자랑 가늠한 사람이 예수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조직이 저는 검찰이라고. 그렇습니다. 더킹 보셨죠? 네.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야무야 가다 보면은 막 2,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무한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꽂는 게 중요한데요.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 그 임명 진짜 잘했다 싶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일밖에 안 하셔서 정말 제 과예요. 이상하게 같이 묻어가시네. 인정. 진짜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꼽잖아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꼽아놓고 보고받으시면 되죠. 김상조 위원장이요 보니까 낙하산처럼 내려간 사람이 아니라서 취임식 하는 순간부터 밖에서 수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처음으로 앉기도 전에 서류부터 꺼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네. 표현을 안 쓰지만 사실은 검찰 내부 개혁의 내용이 검찰의 문민화, 문민적 통제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화하겠다는 거라 이 부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왜 검찰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강금실 장관을 판사 출신을 보낸 것도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때는 검찰 독립의 방점이 찍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내부 적폐가 그대로 온전해서 결국은 그 검찰의 칼끝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경환 내정자가 뭐 낙마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노회찬이든 이재명이든 아니면 민주당에 이 검찰개혁 해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해철이든 우윤근이든 아니면 뭐 겉으로는 온건하지만 진짜 일을 야무지게 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박범계도 있고. 예, 박범계 의원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만은 확실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공작해도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안경환 내정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고 나니까 화살이 조국 수석한테 간다는 거예요. 검찰 내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청와대 네. 메시지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그 정도의 급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쉽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안경원 후보자에 대해서 축출하는 방식이 정말로 최동욱식으로 사생활 털어가지고 낙마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언론이나 주요 어떤 정보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합작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 버전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게 최소한 2개다. 요거는 이제 다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나올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동욱 수법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거잖아요. 저는 지난 정부가 되게 정말 신기한 게 그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최동욱 때도 그게 조선일보였고요. 네. 지금 현재도 조선일보란 말이에요. TV조선. 네. 그러니까 같은